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예입니다. 지난 시간에 벨칸토 E1 스트림의 업 버전인 스트림 2 이게 나오면서 요 E1 레퍼런스 시리즈가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또 역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 여기 보시는 네 4바디 시스템의 핵심은 파워앰프인 601M에 있습니다. 제 주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 600M을 업그레이드한 601M이 됐어요.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레퍼런스 시리즈, E1 레퍼런스 시리즈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그림 중에 벨칸토가 전체 앰프의 라인업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느낌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 벨칸토라는 회사는 원래는 이볼루션 시리즈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제일 고가로 시작을 했다가 야 이거는 라인을 우리 둘로 나눠야 되겠다 해서 그 이볼루션 시리즈는 그대로 이어져 들어와서 에보 다시 E 알파벳이죠 이제 이 에볼루션의 EVO를 쓰다가 거기서 다시 또 VO를 띄고 E를 써서 E1이라는 시리즈로 그렇게 된 게 실버 라인이 쭉 내려가고 처음에 만들었던 그 하이엔드는 야 이거는 우리 조금 라인을 다르게 둬야 되겠다 해서 블랙 라인업으로 그렇게 편집을 시켰어요. 그래서 이쪽은 블랙 라인, 이쪽은 실버 라인 두 라인이 오는데 전체 저 위에 가면 이제 블랙 라인의 최상급인 ASC2 MPS1 이 프리파워 조합. 이거 합치면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프리파워죠. 이게 사실은 벨칸토의 원류고 얘를 다운사이징한 EX 그다음에 그걸 다시 트리클 다운한 E1X. 이걸 구분하려고 알파벳을 대문자 E로 씁니다. E 라인업. 이게 다 블랙이고 EX까지는 블랙이라는 이름을 꼭 써요. 벨칸토 블랙 EX. E1X는 블랙을 굳이 붙이진 않습니다. 트리클 다운했다는 의미죠.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에볼루션 시리즈, E1 시리즈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저 위에 1억대짜리 조합 시스템부터 해서 1,000만 원 살짝 넘어가는 이 조합 이렇게 전 라인업이 나왔는데 문제는 구간이 촘촘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DAC, 스트리머, 프리앰프, 파워앰프, NT앰프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이 등급별로 있다는 이런 장점이 스펙트럼이 넓은 이런 제품군의 포트폴리오가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맨 밑에 이 레퍼런스 시리즈 사실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품조차도 이거를 너무 제품 가격은 낮추되 제품 소리를 오리지널 이쪽에 있는 블랙보다 멀어지게 하지 말자 이래서 파워앰프에만 자기들 심장인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을 심었어요 그대로. 약간 이렇게 하면 소위 이제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생깁니다. 그러니까 하위 제품이 상위 제품을 판매를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죠.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E1 레퍼런스 시리즈는 상위 제품을 성능을 굉장히 많이 따라잡는 그런 엔트리 라인업이라는 엔트리 프리파워 스트리머의 조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601M은 사실은 이 회사가 시작한 거 91년에 존 스트러처라는 사람이 미니애폴리스죠. 처음엔 845 진공관 앰프를 만들었어요. 845 진공관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 소리를 모범으로 해놓고 나서 98년부터 소위 말하는 입력, 파워 서플라이부터 출력단까지를 풀 디지털로 설계한 앰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. 이 순간이 좀 놀라운 거죠. 이 양반은 좀 뭔가 원래 기타 연주자기도 한데 디지털에 대한 어떤 본인의 노하우나 그런 설계자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좀 갖춰지고 나서 소리의 목표를 845 진공관에 뒀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입력단부터 전원부부터 출력단까지를 전체를 풀 디지털로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전체의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렇게 완성시켜서 진공관 앰프에 음색을 집어넣은 그런 앰프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종종 이 회사의 마케팅에 쓰는 대표적인 말이 음색은 A 클래스, 그 다음에 베이스 드라이브는 D 클래스. 사실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. 이 회사 앰프가 D 클래스 앰프라는 걸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A 클래스 앰프의 특징과
A 클래스 앰프와 진 공간의 느낌은 좋은데 베이스가 잘 안 나오겠지. 베이스를 통제까지 됐으면 할 때 베이스를 아주 멋지게 잡아주는. 제가 그래서 벨칸토 앰프를 특히 파워 앰프 600M부터 특히 모노블록으로 처음부터 설정한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그걸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 벨칸토로 풀 시스템을 갖춘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. 여하튼 그런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게 벨칸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제품은 에볼루션이었어요. 그래서 에볼루션 그리고 좀 바디도 큰 풀 사이즈고 은색 바디였기 때문에 이걸 실버 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비에노의 아이스 모듈을 썼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쭉 제품이 진화하면서 제품 크기가 작아지고 색깔도 은색과 블랙을 섞어 쓰기 시작했고 마감을 두 가지 옵션을 두고 그러고서 쭉 오다가 이 레퍼런스 시리즈에 오면서 그걸 바로 그 블랙 라인에 쓰던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여기 쪽에도 이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한 음색도 서로 닮아 있고 물론 이제 스케일이나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 블랙 라인업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거죠. 자, 그래서 이 벨칸토 제품의 어떤 시그너처? 이 제품은 뭐가 다르냐? 그래서 다른 디지털 앰프와 뭐가 다르고 다른 앰프들과 뭐가 다른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회사는 그 풀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그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쓴 출력단 전에는 이제 아이스 모듈을 썼었지만 이 디지털 D클래스 증폭단을 쓴 그런 출력단과 입력 쪽이 SMPS 그러니까 디지털 스위칭 전원을 쓴 거기도 뭐 모스펫을 씁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 해서 스위칭을 하는 그런 전원부를 쓰되 전체를 다 입력단은 비동기식으로 입력을 받아요.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. 비동기식으로 받으면서 당연히 그 원본 파일의 재생에 충실하지만 노이즈 레벨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얻게 된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투입한 게 바로 HDR 코어라는 건데 이 HDR 코어라는 그 방식의 핵심이 ULN 그러니까 초저 노이즈로 전체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원 장치를 저희 이제 마이크 지금 쓰는 마이크에도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소위 팬텀 전원이라는 거 있잖아요. 가상 전원을 두는데 그걸 굉장히 용량을 크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그게 좀 놀라웠어요. 하여튼 존 스트런처가 그런 걸 넣어서 만든 그런 사상을 처음부터 집어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정숙의 굉장히 매끄러운 소리까지 가능하게 된 게 그런 지금 같은 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비동기식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지금 말하는 초저 노이즈 클락 마스터 클락 이걸 유지하기. 그래서 마스터 클락을 초저 노이즈로 하면서 femto 단위까지 아주 용량을 크게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갤 수 있었던 게 그랬던 거고. 그리고 기법적으로 파워 서플라이는 듀얼 모드로 처음부터 완벽한 밸런스 회로를 갖춘 그리고 듀얼 모드 전원부까지 갖춘 그런 거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이 벨칸토의 핵심은 파워 앰프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장점인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다 보니 모노블록까지 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저가 제품이 가능해진 거예요. 602 램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. 근데 600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는 음악을 듣고 알려드릴게요. 음악 들어보시죠.
네, 들어보셨죠? 이 E1 레퍼런스 E1 시리즈가 그 소위 그 버전 업이 되면서 외관도 뭐 물론 신경 써서 바꿨습니다. 뭘 신경 썼냐면 똑같아요. 근데 요 앞에 레터를 전에는 그 녹색 그린 라이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화이트라고 해야 될지 실버라고 해야 될지 전부 흰색 톤으로 바꿨어요. 뭐 안에 내용물들도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그래서 컬러가 바뀌었고 601M도 요 전원부 들어오면 이 LED가 흰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대부분은 원래 것들을 조금씩 그 소위 버그를 잡는다고 그래야 될까요?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는 정도였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거 하나가 있다면 안에 케이블링을 전부 아주 대대적으로 손을 봤는데 그게 전부 카다스제 케이블이 들어갔습니다. 그게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소리에서 사실은 600M하고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600M을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시청을 했거든요. 저희 샘튜브 시청실에서. 그리고 최근에 601M이 들어왔는데 비교를 해본 느낌은 똑같은 시스템 환경과 스피커로 들어본 느낌은 좀 더 깔끔해지고 좀 약간 확장이 됐다는 느낌? 이렇게 좀 뭔가 좀 거침없이 들어오는 느낌. 그리고 매끄러운 느낌은 오히려 좀 더 좋아진. 그러니까 원래 이 앰프의 다른 앰프들과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좀 더 약간 드라마틱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G 인터페이스나 이런 건 똑같아요. WBT 그 넥스젠 아주 좋은 단자를 쓰고 있고 입력은 저 당연히 밸런스, 언밸런스 이걸 다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601M, 600M도 그랬었지만 가능하면 밸런스 입력을 받는 게 좋다는 거. 원래 듀얼 모드 전원부를 쓰기도 하고 그 좌우 모노블록이지만 기본적으로 풀 밸런스 구조를 갖춘 그런 앰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적으로 RCA 입력단보다는 이게 뒤가 셰시가 작기 때문에 RCA 케이블을 꽂으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 ASEB 저 XLR 단자 밸런스 단자를 쓰면 좀 더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. 그래서 가능하면 밸런스를 쓰시는 게 좋다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. 소리를 들어보면 이 앰프의 소리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자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. 굉장히 잘 만든 문구인데 A 클래스의 음색과 D 클래스의 드라이브, 특히 베이스 드라이브 이거를 그냥 요약이 돼요. 굉장히 다이나믹을 표현할 때도 디테일하면서도 댐핑이 대단히 우수해요. 참고로 이 앰프 출력이 8ohm에 300W, 4ohm이 되면 600W가 됩니다. 그대로 정수 2배 정수 증폭을 하고 2ohm까지 2ohm 저임피던스 구동도 대단히 뛰어나서 그러면은 얼마예요? 2ohm이 되면은 1200W가 되는 거죠. 1200W까지 순간 출력을 낼 수 있는. 근데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느낌. 그러니까 대구경 오퍼가 내는 소리 이제 그걸 대구경 오퍼가 아주 낮은 음을 연속으로 내면 이제 그게 저임피던스 이제 순간인데 그런 것도 잘 재생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대단히 정숙한 게 역시 가장 큰 관건이에요. 특히 자사 제품 뭐 더 좋은 뭐 DAC와 프리앰프를 쓰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4바디 E1 레퍼런스 시리즈 패키지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입력부터 출력까지가 전체를 다 제가 존 스트런처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전체를 다 비동기식 입 출력을 인터페이스를 갖춰서 보정을 할 수 있게 풀 디지털로 보정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회로를 HDR 코어 필터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또 펜토 클럭 단위의 마스터 클럭을 쓴 것도 그렇고 굉장히 노이즈 레벨을 낮춰서 아주 조용해요.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조용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의 장점이 큰 게 벨칸토 앰프를 쓰는 이유인데 자 저희 처음에 들어봤던 저 GRP 올스타 밴드의 블루 트레인 이걸 들어보면 정적인 순간과 바바라바바 할 때 하고의 그 대비 이 곡을 들어본 이유는 꽝 치는 다이나믹도 있지만 그 관악기가 쫙 나오다 갑자기 쫙 하고 잠깐 순간 멈출 때 그 정적이 앞에 음이 끌려서 나오거나 이런 게 없이 일단은 댐핑으로 앞에 나온 음을 잡아서 멈춰 세우기도 하지만 정적 순간에 뭔가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 있으면 귀로 들리지 않아도 뭔가 좀 지저분한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는데
그게 아닌 이런 앰프로 들어보면 곡 끊기는 순간이 대단히 뭐 디지털로 스트리밍을 하면 이제 그걸 이제 그 저희 보통 갬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잘 정돈이 돼서 좀 더 이 야금과 강음의 이 다이나믹의 그 대비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들린다는 거. 그런 거 하면 자, 이 300와트 8오hm 기준의 300와트 출력을 내는 그리고 그 하이펙스 N코어 모듈과 그 듀얼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쓴 이 파워 앰프 모노블록 파워 앰프로 드라이브한 300와트로 드라이브한 전람회 그림을 들어보면 사실 이런 거에 오디오적 쾌감이 크죠. 아주 다이나믹하게 쾅 치고 순간 싹 무슨 공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순간 1초 내에 뭐가 사라지듯이 그런 아주 멋진 모습들. 이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연주자가 표현하고 연주자와 연주단체가 지휘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순간 그 기계적으로라도 아주 순간 딱 멈춰주는 순간 이런 것들. 그리고 강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서전트 점프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그 제로백을 한 3초 내에 끊는 그런 전기차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정지 상태에서 이런 모습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서 이 전람회 그림도 굉장히 멋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악기 수가 많아질 때도 아주 세세하게 잘 구분하고 짧은 순간이 아주 강탈하는 순간에도 이게 사실은 실제 오케스트라가 사람이 연주하는 그런 연주이기 때문에 야금과 강음이 그 짧은 순간에 움직이는 순간들이 정확히 보인다는 게 문제. 0하고 1이 아니라 0하고 1 사이에 있는 0.1, 0.2, 0.001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죠. 그게 느껴질 거예요.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그런 게 보이는데 진공관 앰프가 음색이 좋고 다 좋은데 그 저역을 뭐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좀 아주 깔끔하게 딱 끊는 맛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. 물론 전원부 큰 거 쓰고 뭐 진공관 관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노이즈 레벨을 또 낮추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도 하는 게 지금 같은 진공관 음색을 거의 가깝게 내면서도 D클래스 앰프의 장점을 살린 그런 댐핑 그 다음에 다이나믹을 내주는 이런 장점이 같이 있다는 게 601M을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 매끄러운 소리 이게 디지털 앰프야 라고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디지털 앰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들으시면 디지털 앰프라는 거를 아마 맞추시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이 앰프의 방식이 뭐냐. 굉장히 매끄러운 현악기 소리, 연소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게 표시가 나는데 슈베르트의 피터 베스펠베이가 첼로 연주하는 그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를 들어보면 1악장이 대단히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. 피아노의 배음도 아주 깔끔하면서도 쫙 이렇게 뿌려지면서 사라지는 느낌. 그리고 동시에 뭔가 이렇게 피어올랐다가 타건과 함께 올랐다 사라지는 배음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첼로 음의 그 매끄러운 소리. 이거를 아주 눈앞에서 보이듯이 잘 보여지는 그런 해상도. 이런 것도 이 앰프의 장점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앰프는 이 가격대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. 유일한 단점이라면 너무 작다는 거. 큰 앰프 좋아하시는 분. 파워 앰프는 커야 그 힘의 느낌도 좀 더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번쩍거리고 앞에 이렇게 레벨 메이터 돌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심심할 수 있습니다만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모노블록 앰프는 제가 종종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원래 스피커 케이블을 짧게 해서 스피커 쪽에 가깝게 두고 듣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앰프. 좀 더 효율을 높이는 스피커 케이블의 길이가 짧아지면 좀 더 음질적인 기여가 좀 크고 그건 앰프가 크지 않고 작을수록 스피커 위에 올려놓고 듣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리앰프에서 밸런스 선을 쭉 길게 뽑아서 그런 재미가 있는 모노블록 컴팩트형 모노블록 앰프입니다. 자, 601M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레퍼런스 EU1 시리즈의 풀 시스템으로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이 제품들은 그래요. 듣기 전하고 후의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라는 거. 듣기 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앰프인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벨칸토 601M 새로 어떤 것들이 바뀌어 있고 어떤 소리인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